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숨겨진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지질학적 탐정 스토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평소 지질학이나 광물 자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진짜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바로 한반도 지질학의 절대적인 보물창고, 태백산 광화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특정 지역의 땅속에만 현대산업의 핵심 광물들이 그토록 완벽하게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그 기가 막힌 비밀 레시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필 태백산일까요? 강원도 영월 정선에서부터 경북 봉화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띠모항의 구역은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자원이 풍부해진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이 전 세계적인 핵심 광물의 보물창고가 되기까지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타이밍과 완벽한 지질학적 레시피가 딱 맞아떨어져야만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지금 제시된 광산들의 규모나 나오는 광물들을 보시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과 몰리브덴 광성입니다. 또 태백과 봉화에 걸친 연어왕산은 과거 우리나라 최대의 납과 아연 생산지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철까지 현대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금속들이 여기서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지질학적 보물지도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입니다. 한국 최대의 보물창고가 지닌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 광물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그 비밀 레시피를 시간순으로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고생대 바다에서 시작해서 중생대 마그마의 폭발적인 만남까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태백산 광화대라는 곳이 자원으로서 얼마나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죠. 90%, 네, 무려 90%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체 납과 아연 생산량의 90%가 오직 이 구역, 이 단일한 광화대에서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특정 지역에 이렇게까지 금속 광물이 집중되려면 평범한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지질학적 대사건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거대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귀중한 금속들이 어떻게 한 곳에 꽉꽉 농축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완벽한 시간차 공격입니다. 태백산 광화대라는 걸작이 탄생하려면 두 가지 핵심 재료가 필요했는데 이 둘은 엄청나게 먼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바로 고생대의 석회암과 중생대의 마그마입니다. 고생대의 바다가 물질을 잘 빨아들이는 두툼한 석회암층을 먼저 깔아두고 수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뒤 중생대에 펄펄 끓는 마그마가 밀고 올라와 광물이 녹아있는 뜨거운 용액을 들이부은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지질학에서는 이걸 마그마 열수작용 혹은 스카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스펀지랑 뜨거운 찬물을 떠올려 보세요. 고생대에 만들어진 방대한 석회암층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딱 좋은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그리고 중생대에 올라온 마그마는 온갖 금속이 진하게 우러난 펄펄 끓는 차고요. 이 끓는 찬물이 스펀지에 쫙 스며들면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값비싼 금속으로 확 바꿔버린 그야말로 지구 스케일의 연금술인 셈이죠. 자, 스펀지와 찬물, 감이 팍 오셨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재료인 이 스펀지의 정체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이 하나 보일 텐데 여기가 그 유명한 조선노충군입니다.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사이에 만들어진 거대한 석회암 지대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대한 암석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태백산 일대가 전부 따뜻하고 얕은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만 년 동안 조개 껍데기 같은 해양 생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미래의 뜨거운 찬물을 흡수할 완벽한 스펀지 뼈대를 완성해둔 거죠. 당연히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무려 5억 4천만 년 전부터 수천만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지층이 쌓였습니다. 해수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떨 때는 깊은 바다의 진흙이, 또 어떨 때는 얕은 바다의 석회 물질이 번갈아 쌓이며 이 거대하고 두꺼운 스펀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궁금증 하나. 지질학자들은 이 지층들이 정확히 언제 쌓였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럴 때 학자들은 탐정으로 변신합니다. 지층 속에 갇힌 타임스탬프, 바로 삼엽충 화석을 단서로 잡는 거죠. 특정 삼엽충이 언제 살다 멸종했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해서 서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층들이 알고 보니 같은 시대에 쌓인 거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대도 알았으니 이 고대의 범죄 현장, 아니 이 거대한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증거들을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해독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모은 증거들이 어떻게 과학과 만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직접 뽑아낸 암석 코어를 보면 돌들이 깨져서 엉겨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건 한때 이곳이 물 밖으로 나와서 깎였다는 생생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첨단 탄소 동행소 데이터까지 딱 결합해보는 거죠. 거친 현장의 흔적과 실험실의 데이터가 만나서 수억 년 전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히 퍼즐 맞추듯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싹 요약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기층, 세송층, 막골층 같은 10개의 지층들이 그 당시 바다가 얼마나 깊었는지, 언제 땅이 공기 중으로 튀어나왔는지 모든 환경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천만 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쌓인 석회암 지대야말로 나중에 마그마를 만났을 때 가장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고생대에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진 그 거대한 스펀지가 중생대에 펄펄 끓는 마그마와 드디어 만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세계적인 규모의 상동 광산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딱 3단계로 쪼개서 소화해 볼게요. 처음에는 솟아오른 마그마 유체가 석회암을 넓게 쫙 구워버립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액체가 진득해지면 석영맥이 생기면서 텅스텐이 서서히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 용액이 완전히 산성으로 확 변하면서 강력한 반응과 함께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같은 우리가 그토록 찾는 핵심 광물들이 폭포수 쏟아지듯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스펙타클하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그마와의 거리 그리고 온도예요. 뜨거운 풀판에 가까울수록 고기가 빨리 익는 것처럼 마그마 바로 옆 온도가 엄청 높은 곳에서는 텅스텐이나 철, 구리 같은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마그마에서 거리가 좀 멀어져서 상대적으로 시원해진 틈새를 따라서는 납이나 아연 같은 성분들이 쌓이는 거고요. 단순한 온도의 차이가 우리가 캐내는 광물의 종류와 위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첨단 산업 때문에 전 세계가 핵심 광물을 차지하려고 난리인 지금, 우리 발밑 태백산에서는 숨겨진 자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억 년 전 바다에 쌓였던 생명체의 흔적들, 그리고 1억 년 전 땅속을 뚫고 올라온 펄펄 끓는 마그마. 수억 년 전의 이 기막힌 지질학적 우연이 자원전쟁이라는 현대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주게 될까요? 어쩌면 이 땅의 깊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